한영그룹 정인호 회장이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달려오는 하얀 진돗개 복실이를 품에 안는 거죠. 사람들은 정인호 회장을 냉철한 기업가라고 부르지만 복실이 앞에서만큼은 그저 평범한 할아버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복실아, 오늘도 집 잘 지켰나? 정인호 회장이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복실이는 꼬리를 흔들며 회장의 무릎에 턱을 올려놓죠. 이런 모습을 보면 아무도 이 사람이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대기업 회장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복실이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닙니다. 정인호 회장에게는 어린 시절의 마지막 기억이자 돌아가신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어린 인호에게 남겨주신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인호야, 너 혼자 외롭지 말라고 복실이를 너한테 맡길게. 이 아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때부터 복실이는 정인호 회장의 곁을 지켜왔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함께 버텨냈고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도 함께 지켜봤죠. 정인호 회장이 힘들어할 때마다 복실이는 말없이 옆에 앉아 있어줬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저녁 시간이 되면 정인호 회장은 항상 복실이와 함께 마당을 거닙니다. 복실아, 우리 어머니가 보고 싶다. 이런 말을 하면 복실이는 고개를 기울이며 회장을 바라봅니다. 마치 모든 걸 이해하는 것처럼 말이죠. 회장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요한 회의가 있거나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면 정인호 회장은 복실이의 사진을 바라보곤 했죠. 복실아, 어머니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그러면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곤 했습니다. 복실이는 정인호 회장에게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었고 친구였고 무엇보다 소중한 마음의 안식처였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복실이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밤 복실이를 안고 잠들 때면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평범한 아침 정인호 회장의 일상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항상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던 복실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당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복실아, 어디 있니? 회장이 마당 곳곳을 찾아다녔지만 복실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인호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복실이는 절대 집을 떠나지 않는 아이였어요. 회장이 출근할 때도 현관에서 배웅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곤 했죠. 그런 복실이가 갑자기 사라진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비서실로 연락해. 지금 당장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복실이를 찾아야 해. 정인호 회장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평소 침착하던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비서들이 총동원되어 인근 지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모든 방송을 통해 실종 신고를 냈고 경찰서에도 신고했어요. 며칠이 지나도 복실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인호 회장은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회의 중에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곤 했죠. 회장님,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말해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복실이 생각뿐이었거든요. 밤이 되면 더욱 힘들었습니다. 평소 복실이와 함께 앉던 소파에 혼자 앉아 있으니 집이 이렇게 적막할 수가 없었어요. 복실아, 어디 갔니? 혹시 다쳤나? 정인호 회장은 중얼거리며 복실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어머니 유품이 들어있는 서랍을 열어봤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복실이가 인호를 지켜줄 거야. 어머니의 글씨를 보니 눈물이 나더군요. 한편 수의학과 대학생 윤태현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우연히 본 소셜미디어 게시물 하나가 태연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개장수 차량 목격담과 함께 올라온 사진이었죠. 이거 진짜인가? 태연은 게시물에 적힌 위치를 확인하고 급하게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정말로 철장이 가득 실린 트럭이 있었어요. 그 안에는 크고 작은 개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대부분 지쳐 있거나 무서워하는 모습이었죠. 태연의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수의학을 공부하면서 동물들을 사랑하게 된 태연에게는 참을 수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그때 한 구석에서 유독 눈에 띄는 개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하얀 털의 진돗개였는데 다른 개들과는 달리 포기하지 않은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태연은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강아지 얼마예요? 태연이 개장수에게 물어봤습니다. 개장수는 귀찮다는 듯이 가격을 불렀어요. 태연의 한 달 아르바이트비와 맞먹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태연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강아지 저는 살게요. 개장수는 의아해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가격을 듣고 포기하거든요. 하지만 태연은 지갑에서 돈을 꺼내더니 개장수에게 건넸습니다. 한 달 동안 모은 아르바이트비였지만 후회되지 않았어요. 그 진돗개의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집으로 데려온 진돗개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태연이 정성껏 돌봐주자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이름이 뭐지? 목걸이도 없네. 태연은 진돗개의 털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동네 전봇대에 붙은 전단지 하나를 보고 태연의 눈이 커졌어요. 찾습니다. 마이너스 진돗개 복실이 사진 속 개가 바로 자신이 구해온 진돗개와 똑같았거든요. 전단지를 본 태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복실이를 구해온 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거든요. 그 사이 정말 많은 정이 들었어요. 복실이도 태연을 따르기 시작했고 함께 산책도 다니고 밥도 함께 먹었죠. 하지만 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복실이에게는 진짜 가족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복실아, 너를 찾는 사람이 있구나. 태연이 복실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복실이는 태연을 바라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마치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것 같았죠. 태연은 전단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복실이를 찾고 계신가요? 태연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어진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말요? 복실이를 찾으셨나요? 그 목소리만 들어도 복실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약속한 시간, 태연은 복실이를 안고 정인호 회장의 집 앞에 섰습니다. 대문이 열리자 양복 입은 비서들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했지만 복실이를 본 순간 표정이 바뀌었죠. 회장님, 복실이입니다. 비서가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정인호 회장이 현관으로 나오는 모습을 본 순간 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복실이가 태연의 품에서 뛰어내려 회장에게 달려갔거든요. 그동안 본 적 없던 모습이었어요. 복실이는 회장 앞에서 앉아서 꼬리를 마구 흔들었습니다. 정인호 회장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복실이를 안았습니다. 복실아, 정말 내가 맞니? 어디 갔었니? 회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태연은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복실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한눈에 알 수 있었거든요. 복실이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인호 회장이 태연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연은 당황했어요. 나이도 많으시고
사회적 지위도 높아 보이는 분이 자신에게 인사하고 계시니까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태연이 급하게 대답했죠. 복실이를 돌려준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연은 평소처럼 수업을 듣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복실이가 그리웠지만 진짜 가족의 품에 돌아간 걸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르바이트 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카페 문이 열리면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렬로 서 있으니 카페 안이 갑자기 무거운 분위기가 되었어요. 다른 손님들도 궁금해하며 쳐다봤죠. 태연은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윤태연 씨시죠? 정중한 목소리였지만 태연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만. 태연이 대답하자 그 사람은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저희는 한영그룹에서 나왔습니다. 회장님의 심부름으로 왔어요. 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영그룹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잖아요. 복실이의 주인이 그런 분이었다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희 회장님께서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비서가 정중히 말하며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정인호 회장의 명함과 함께 정성스럽게 쓴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명함을 받는 순간 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큰 회사 회장님의 명함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편지였습니다. 편지는 정인호 회장이 직접 쓴 것 같았어요. 글씨체가 정성스럽고 진심이 느껴졌죠. 윤태연님께서 해주신 일은 단순히 개 한 마리를 구해준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잃어버린 마음 한 조각을 되찾아 주신 일이에요. 편지를 읽는 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자신이 한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큰 의미였다니 말이에요. 비서들은 태연이 편지를 다 읽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중히 인사하고 카페를 나섰어요. 태연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거든요. 태연은 집에 돌아와서 편지를 다시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정인호 회장의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복실이는 저에게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었고 제 어린 시절의 유일한 친구였죠. 편지를 읽으며 태연은 그날 정인호 회장이 복실이를 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복실이가 사라졌을 때 저는 정말 무너질 것 같았어요. 어머니를 또 한 번 잃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태연님께서 복실이를 구해주시고 안전하게 돌려주셨죠. 이건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해주신 일입니다. 태연은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은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복실이를 구할 때도 단순히 불쌍해서 한 일이었는데 그 뒤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니 말이에요. 태연님의 선택 하나가 제게는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소중한 것을 되찾게 해주셨어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며 태연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정인호 회장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편지 끝에는 정인호 회장의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정인호 올림이라는 글씨와 함께 말이죠. 이런 정성스러운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었던 태연은 한참을 편지를 바라봤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그날 밤 태연은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복실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분명히 정인호 회장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며칠 후 태연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영그룹 비서실에서 온 전화였어요. 윤태연님, 회장님께서 시간이 되시면 한번 뵙고 싶어 하십니다. 정중한 목소리였지만 태연은 당황했습니다. 편지만으로도 충분히 감사를 표현해 주셨는데 직접 만나자고 하시다니 말이에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태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닙니다. 좋은 일로 뵙고 싶어 하세요. 비서의 대답에 태연은 조금 안심했지만 여전히 궁금했어요. 대기업 회장님이 자신 같은 대학생을 왜 만나려고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약속한 날, 태연은 한영그룹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빌딩을 올려다보니 긴장이 되더군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비서가 나와서 안내해 주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태연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자 정인호 회장이 직접 나와서 맞아주었습니다. 태연 씨, 와주셔서 고마워요. 생각보다 편안한 모습이었어요. 복실이도 회장 옆에 앉아 있었죠. 태연을 보자 복실이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복실아, 오랜만이야. 태연이 복실이를 쓰다듬자 회장님도 미소를 지었어요. 태연 씨는 수의학을 공부하고 계시죠? 정인호 회장이 물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물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선택한 전공이에요. 태연의 대답에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마음이 복실이를 구해준 거군요. 그때 정인호 회장이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동물복지재단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태연 씨가 관심이 있을까요? 태연은 깜짝 놀랐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저는 아직 학생이라서. 태연이 망설이자 회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졸업하고 나서 생각해 보시라는 뜻이에요. 몇 개월 후 태연은 정말로 한영그룹 동물복지재단의 연구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어요. 무엇보다 동물들을 도울 수 있는 더 큰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첫 출근 날 태연은 설레는 마음으로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놀랍게도 복실이가 태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인호 회장이 특별히 허락해 준 거였죠. 복실이도 이 재단의 명예 직원이야. 회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태연은 복실이와 함께 사무실로 향했어요. 마치 옛 친구를 다시 만난 기분이었죠. 재단 사무실에는 태연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의사, 동물행동학자, 사회복지사들이 한 팀이 되어 유기동물 보호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일하고 있었어요. 태연은 이곳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한영그룹 로비에 새로운 문구가 걸렸습니다. 진심은 강아지도 알아봅니다. 그리고 사람도요. 마이너스 정인호 회장 태연은 그 문구를 보며 복실이를 쓰다듬었어요. 복실아, 우리가 만난 게 정말 운명이었나 봐. 복실이는 꼬리를 흔들며 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오후 태연과 복실이는 함께 재단에서 운영하는 유기견 보호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복실이처럼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는 많은 동물들이 있었어요. 태연은 이 아이들 모두가 사랑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연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 강아지, 저는 살게요라고 말했던 그 순간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작은 용기 하나가 복실이의 생명을 구했고 정인호 회장의 마음을 치유했으며 자신에게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거든요. 복실이는 태연 옆에서 걸으며 가끔 고개를 들어 태연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강아지 한 마리로 시작된 인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해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